네, 안녕하세요. 3강 리브어 집단윤리 개념 정리 간단히 보셨는데 이번 편에서는 기출문제 보시면서 좀 더 내용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셨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맹목적이지 않은 개념 공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개념의 한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그에 맞는 개념 수준을 공부할 수 있고 또 기출 문제도 정확하게 그 적응력을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개념은 간단히 보면서 기출 문제에서 개념을 더 잘 이해하고 또 기출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빠르게 적응하는 그런 방식의 공부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19번 문제, 2014학년도 문제인데요. 여기서 한번 리버 관련 문제 한번 보시죠.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의 A에게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을 보기에서 인대로 고른 것은 앞서 얘기했던 우리 짐 들어주는 상황에서 조언했던 거 있었고 또 뭐였죠? 이런 조언 관련 문제, 어떤 사상가가 문제 상황에 처한 사람한테 조언하는 문제, 자주 나오는 문제죠. 보시죠. 양심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 집단도, 이거 뭡니까? 도덕적인 개인이라고 해도 되죠. 도덕적인 개인들로 구성된 사회 집단도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 부도덕할 수 있다. 자, 사회와 개인이 지향하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서로 다르지만, 자, 아까 뭐라 그랬죠? 사회가 지향하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정의라고 그랬죠? 정의. 그리고 개인이 지향하는 건 이타심이라고 그랬죠? 개인윤리가. 어쨌든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서로 다르지만 양자 사이의 모순은 절대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개인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한마디로 이타심이죠. 그런 이타심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진정한 사회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회윤리의 이상인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하고 이런 문제도 중요한데 거기에는 개인의 이타심을 기반으로 한 개인윤리적인 해결 방안이 같이 덩달아 함께 와야만 해결할 수 있다. 자, 이거 보면서 리브어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자, 이제 이런 어떤 이런 지문들이 나올 땐 빨리 하나의 압축된 그 개념 대표 철학자로 압축해서 생각을 바로 나와야 문제 푸시는데 빠르게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 상황이 뭡니까? 사회 계층 간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사회 부정의와 계층 간 갈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정책 결정자 A는 정의 실현과 갈등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거 문제 상황 말 만든 거고 그냥 리브어의 의견이 뭔가요? 그 문제예요. 이런 사회윤리, 집단윤리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리브어의 조언이 무엇이겠습니까?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보기, 기억, 사회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세요. 사회 윤리적인 문제, 당연히 사회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해야겠죠. 기억은 맞는 내용이겠고, 니은, 개인의 도덕적 성찰이 정의 실현에 기여함을 고려하세요. 자, 정의 실현. 이게 뭐죠? 사회 윤리 문제 해결을 하는 사회 윤리의 이상인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선 개인 윤리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개인의 도덕적 성찰이 기여한다라는 걸 고려하세요. 이게 리브어의 의견이죠. 디귿, 사회적 강제력을 통해서라도 사회 부정의를 해결하세요. 리브어는 강제력 필요하다고 했죠. 집단 간의 문제는 윤리적인 문제이기보다는 정치적이고 권력 간의 불균형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할 시에는 사회적 강제력,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문제 보시면서 알겠지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이죠. 비합리적 수단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를 통해서라도 사회 부정을 해결하세요. 맞는 얘기겠죠.
리을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승인하지 않는 방법은 배제하세요. 자,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어도 아까 뭐라고 그랬죠? 도덕적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 얘기했었죠. 도덕성이 높은 개인들이 다 모이면 이게 도덕적인 사회가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승인하지 않는다고 해도 승인해도 마찬가지고요. 꼭 그게 그 도덕적인 사회로 가는 그 의견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하지 않는 방법을 배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승인한다고 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필요도 없고요. 얘네들이 꼭 비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구성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들이 단순한 합의 전체의 윤리를 만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니부어의 의견이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죠. 자, 19번 봤고요. 자, 14학년도 19번 봤고 15학년도에 또 19번 문제 있네요. 19번 문제 볼까요? 다 뒤쪽에 있네요. 아이고. 아유, 뭐 이렇게 오래 걸리네. 예. 자, 다음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해줄 수 있는 적절한 조언만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금방 얘기했던 그런 방식의 문제네요. 조언 문제. 자, 인간은 완전히 이성적일 수는 없다.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 집단 생활로 진행해 갈 경우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이성의 비중은 점점 줄어든다. 제가 아까 왜 그 집단의 윤리가 개인의 윤리보다 더 열등하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여기서 지문에서 나오죠. 집단 생활로 진행할 경우 충동을 제어할 수 있는 이성의 비중이 점점 줄어든대요. 아, 그래서 집단 윤리가 더 열등하구나. 개인 윤리보다, 도덕성보다. 자, 왜냐하면 집단 간의 공동의 지성은 항상 불완전하고 일시적이며 집단은 그것을 맹목적이게 만드는 충동의 의지에 있기 때문이다. 이거 딱 문제 지문 보면서 아, 니부어 얘기구나. 니부어 얘기구나. 문제 상황 볼까요? A는 현대사회에서 집단 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집단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A는 이런 문제의 발생 원인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뭐 A가 뭐고 이 문제 상황은 뭐예요? 그냥 니부어의 의견이 뭔지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조언을 니부어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 보실까요?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비합리적 수단의 필요성을 깨달으렴. 자, 니부어가 얘기했었죠? 선의지의 통제를, 이 비합리적인 수단, 강제력, 이런 거를 행사할 때 그냥 막 행사하면 안 되겠죠.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겠죠. 이게 바로 니부어의 의견이에요. 기억 맞겠죠. 니은, 사회 갈등이 집단 간 권력 불균형에 의해 지속됨을 깨달으렴. 예, 집단 윤리의 문제, 사회 윤리의 문제는 권력 불균형, 정치적인 문제로 기인한다고 했죠.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했죠. 맞는 얘기네요. 집단이 커질수록 도덕적 목적 실현이 수월해짐을 아니죠. 자, 집단이 우리 10명 정도의 동아리 모임이면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개인의 확장이 이렇게 크진 않으니까. 근데 이게 집단이 어떤 이익단체 큰 100여 명이 되고 하나의 국가 단위가 되고 집단이 커질수록 도덕적 목적 실현은 점점 어려워져요. 수월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디귿는 틀리게 됐고 도덕적 설득과 정치적 강제력이 병행되어야 함을 깨달으렴. 정치적 강제력, 이거 집단윤리 문제, 사회윤리 문제 해결 방안이죠. 정치적 강제력이 병행되되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집단윤리는 도덕적 설득은 뭐예요? 이거 개인윤리 해결하는 방법이죠. 서로 합의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서로 논의하고 설득해서. 그런데 이 니부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집단윤리적인 문제는 개인윤리적인 해결 방안이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기역, 니은, 리을이 맞겠네요. 자, 지금 15학년도 봤죠? 16학년도 12번. 여기 제가 짙게
17학년 3점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0개 나오면 그냥 1점짜리 문제고 16학년도 12번 한번 볼게요. 16학년도 12번. 자, 서양 사상가 갑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쾌락 나오네요. 또 쾌락. 고통을 줄이고 쾌락을 늘리는 걸 좋아하는 애들 공리주의자죠. 자, 두 주인에게 지배받도록 만들었다. 공리의 원칙은 이러한 복종 관계를 인식시켜주고 이성과 법률의 손길로 행복의 틀을 짜는 목적을 지닌 체계의 기초이다. 공리. 자, 여러분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다 바로 공리라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지문을 통해서 공리주의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있구나 하는 걸 한 번쯤 되새기는데 또 기회를 갖길 바래요. 을 볼게요. 자연의 질서에 속하면서도 이성의 지배를 받지 않는 요소를 파악해야 한다. 집단의 도덕은 자연적 충동에 버금갈 만한 사회 세력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하다. 집단의 도덕은 개인의 도덕에 비해 열등하다. 개인의 도덕이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 니부어의 집단윤리 문제네요. 자, 니부어 얘기죠. 그러면 가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아까 니부어의 문제와 우리 이론윤리의 공리학이 같이 합쳐져서, 공리주의가 같이 나와서 문제가 만들어진 거네요. 1번. 갑은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은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다? 아니죠. 결과와 가장 깊게 관련이 돼 있죠. 공리주의의 얘기 생각은 아닙니다. 니은, 을은 개인의 도덕적 이상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이 같다고 본다. 아니죠. 개인의 도덕적 이상 뭐였어요? 이타심. 사회의 도덕적 이상, 정의라고 그랬죠. 정의. 자, 안 적을게요. 같다고 보지 않죠. 갑은 을과 달리 사회보다 개인이 도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본다. 갑은 사회보다 개인이 이렇게 도덕성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본다. 이거 어때요? 그냥 사회가 더 우월하고 개인이 더 우월하고 이런 거를 공리주의자에서 제가 얘기한 적이 없었죠. 이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을은 갑과 달리 사회보다 개인이 도덕적 측면에서 우월하다고 본다. 이러면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갑과 을이 바뀌었네요. 서로. 그러니까 3번도 아니고 4번. 을은 갑과 달리 사회의 이익을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으로 본다. 이것도 을은 갑과 달리가 아니라 갑은 을과 달리가 해야 맞겠네요. 공리주의자는 사회의 이익을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으로 보겠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고. 갑을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제력 관련해서 니부어는 아까 말씀드렸었고, 공리주의자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그렇게 보죠. 왜냐면 사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으로 뒤에서 이제 형벌이나 사형 문제들도 배울 건데, 공리주의자들은 그것이 사회의 형벌 자체는 한 개인한테 고통을 주는 거기 때문에 형벌 자체는 악이지만, 그러한 형벌을 통해서 사회의 전체 공리를 확대시킬 수 있다면 그런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공리주의도 강제력을 필요로 한다는 거 여기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12번 보셨고, 17학년도 5번 문제 보실게요. 우리 조금 빨리 볼까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보시죠. 다음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는 항상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이거 보시면서 바로 니부어 떠오르시겠지만 한번 읽으면서 니부어 얘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는 시간을 가지세요.
모든 도덕주의자들은 인간의 집단 행동이 지닌 야수적 성격과 모든 집단적 관계들에 있는 집단적 이기주의의 힘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여기서 모든 도덕주의자들은 뭐예요? 개인윤리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맥락 속에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꼭 도덕주의자가 뭐 개인윤리자는 아닌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런 개인윤리자의 의미를 갖겠죠. 그들은 사회적 갈등이 인류 역사에서 불가피한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자, 사회적 갈등이 윤리적인 문제에서 부각된 게 아니라 정치적이고 어떤 권력 간 불균형에 의해서 나온 거랬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서 불가피한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자, 니부어의 얘기인데, 자, 니부어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네요. 1번부터 볼까요? 개인윤리적 이타성과 사회윤리적 정의는 항상 상호 배타적인가? 니부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회윤리적 정의는 개인윤리적 이타성과 함께 가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함께, with. 제가 쉬운 용어는 또 이렇게 함께 써봅니다. 배타적이지 않죠? 상호 같이 연결되어 있죠? 2번, 개인들의 자발적 타협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인가? 개인들의 자발적 타협, 이거 뭐예요? 개인윤리의 해결 방안이죠?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집단윤리에서는. 그래서 사회 구조를 바꾸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 거죠.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 함양은 사회정의 실현의 충분 조건인가?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 함양, 이거 뭐예요? 개인윤리 해결을 하는 방안이죠. 근데 이것만으로 충분 조건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충분 조건, 이거 문과생들도 이거 수학적인 얘기 나온다고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것만으로 충분하냐? 그 얘기예요. 아니죠. 사회정의 실현하는데 그 집단적 관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회윤리적인 해결 방안들, 뭐 비합리적이고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해서 그런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개인윤리만의 문제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충분 조건이 아니죠. 필요 조건인가 하면 말이 되겠죠. 필요한 거죠. 4번, 개인 간 갈등은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될 수 있는가? 니부어는 맞죠. 개인윤리 문제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집단윤리 문제는 문제 자체가 윤리적인 것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합리적인 방법도 동원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문제는 yes라고 얘기를 하겠죠. 니부어는. 개인 문제는 그래, 그렇게 조정될 수 있지. 5번, 개인의 합리적 도덕성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도덕성보다 열등한가? 우등한가? 그러면 yes가 되겠죠. 열등하지 않죠. 개인의 합리적 도덕성이 개인이 속한 집단의 도덕성보다 우등하죠. 자, 다음 문제 가볼까요? 지금 17학년도 5번 봤죠? 18학년도 13번 문제 보실게요. 18학년도 13번. 자, 갑을사장가들의 입장으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시죠. 갑,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선의지뿐이다. 선의지. 자, 선의지 얘기하는 사람 누구 있나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칸트랑 니부어 얘기했었죠. 그래서 선의지 얘기 나오면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칸트도 선의지의 근거에서 선의지가 시키는 의무, 그것을 행해야 한다. 정언명법으로 제시된. 그리고 한번 계속 볼게요. 지성, 용기, 결단성 등은 많은 의도에서 선하고 바람직하지만 이런 천부적인 자질들을 이용하는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도로 악하고 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선의지는 바로 칸트의 선의지겠죠. 아까 니부어의 선의지는 이런 의미가 아니었죠. 비합리적인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 그런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니부어였고 여기서 선의지는 바로 칸트적인 얘기죠. 뭐 잘 몰랐으면 여기서 이해하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칸트적인 선의지구나.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동료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 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 이런 말은 그 생활과 윤리 문제는 워낙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어휘나 이런 관련 그 문맥에서 이거는 일부러 조금 어휘를 좀 바꿨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은 개인 윤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동료 인간의 요구와 이익을 이해하는 것. 이게 뭐예요? 이타심이죠. 개인의 도덕적 상상력이 이상, 그 이상은 바로 이타심인데 이런 이타심이 없다면 진정한 정의는 달성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회 윤리적인 그 정의 달성을 위해서 우리 이 뒤에서 한번 보죠. 또한 정의 달성을 위한 비합리적인 수단이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사회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니부어는 개인적 이타심, 개인 윤리적 이타심도 필요하고 또 집단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합리적인 수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이 비합리적 수단을 쓸 때는 도덕적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니부어적인 선의지. 여기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어떤 의미인지. 자, 우리 각각 한번 볼까요? 칸트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칸트는 오직 결과를 고려한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라고 본다. 자, 문제는 이렇게 나왔지만 결국은 칸트나 니부어의 그 주의 주장을 맞는지 아닌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이론 윤리 배울 때 그 키워드랑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칸트는 결과를 고려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죠. 딱 결과 나오면 이제 바로 뭐 나와야 돼요? 결과는 공리주의. 칸트는 의무론, 동기주의. 동기가 중요하죠. 칸트는 결과를 고려한 건 틀린 얘기죠. 을은 진정한 정의는 선의지만으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했습니까? 선의지 뭐예요? 개인의 어떤 그런 선의지, 그것만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집단적인 비합리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죠. 물론 당연히 선의지의 통제는 받아야 되지만 아니죠. 갑은 을과 달리 사회구조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본다. 갑하고 을이 말이 바뀌었죠. 뭐 칸트가 이런 얘기를 한 건 없고, 을은, 니부어는 칸트와 달리 사회구조가 개인 행위의 도덕성을 좌우할 수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들 아무리 도덕적인 그 개인들을 모아놔도 사회구조가 이상야릇하면 도덕성이 이상하게 흘러갈 수가 있는 거죠. 사회구조를 중요시 여기는 게 니부어의 집단윤리겠죠. 이거 갑을이 바뀌었어요. 을은 갑과 달리 선한 청작자들은 선의지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거 갑에서 내용에서 이미 나왔죠. 갑은 을과 달리죠. 칸트는 을과 달리 선한 우리한테 지성과 용기, 결단성 등 이런 선한 천부적 자질이 있는데 그런 것들 선의지의 통제하에서 필요하다. 이런 자질들은 선의지의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것도 갑을이 바뀌었고 5번 갑을은 모두 개인의 선의지가 사회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네, 이게 맞겠네요. 칸트적인 의미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뭐 이런 칸트의 이론 윤리의 핵심이니까. 근데 을은 뭐예요? 니부어의 사회윤리를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개인의 선의지, 이타심 이런 것들 중요하다는 거 보는 거죠. 5번 맞는 거겠죠. 자, 지금 18학년도 13번 받고 19학년도 3번 보실게요. 19학년도 3번. 다음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집단은 개인과 비교할 때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 집단은 결여되어 있다. 능력이 떨어진다. 딱 니부어 그냥 나와야죠. 이런 문제 나오면. 그리하여 개인 간의 관계에 나타난 것보다 심한 비도덕성이 집단 간의 관계에 나타난다. 따라서 집단 간의 평등과 사회 정의는 투쟁에 의해 투쟁이라고 하면 그런 강제적인 비합리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말만 조금 바뀐 거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입니다. 보시죠. 기억, 애국심은 개인의 이타심을 국가이기주의로 전환시킨다. 자, 애국심이라는 건 개인들이 이타심을 발휘해서 나온 마인드겠죠. 자, 개인들이 다른
우리가 뭐 한국을 예를 들면 각각 우리 국민들, 다른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다른 국민들을 생각하는 개인윤리적인 이타심들이 모여서 애국심을 형성을 했는데 그 애국심은 우리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도 애국심을 갖고 있고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각각의 애국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건 하나의 집단들이 되고 그 집단 간의 국가 이기주의로 전환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전형적인 도덕적인 개인들이 모였지만 비도덕적인 사회를 만드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겠죠. 이번 개인 간의 도덕적 관계 수립은 설득과 조정으로는 불가능하다. 개인 윤리적인 문제는 설득과 조정으로 가능하죠. 개인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디귿. 최소한의 강제력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강제력 할 때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다고 그랬죠. 선의지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네가 쓸 수 있는 최대한의 강제력을 동원하라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강제력을 쓰되 최소한으로 사용한. 최소한 얘기 여기서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해하고 가시면 돼요. 뭐 강제력 동원하면서 당연히 최소한 강제력 동원하라고 하겠죠. 리을.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존중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다. 그렇죠. 개인은 그런 선의지를 갖고 있죠. 그러면 기역, 디귿, 리을이 되겠네요. 자, 집단윤리 니부어의 기출문제까지 또 보았습니다. 다음 4강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